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오늘 저녁에 CPI 지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CPI 지수 발표 후에 과연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또한 이 증시가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여기까지는 예측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제 7월 초에는 강한 모습을 좀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뒤에 제가 이제 꺾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게 오늘 이후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번에 제가 예상한 시나리오가 다 맞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분석 시작할게요. 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 이제 뭐 미금리 아직 할 일이 있다. 마이클 밥 부의장이 이제 이야기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7월, 9월 인상을 할 거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미 이거에 대한 부분은 이미 나왔던 부분이죠. 7월은 당연히 인상을 할 거고, 9월 역시도 인상을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금리 인상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어요. 하지만 금리 인상은 실제로 9월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증시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연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인플레가 이제 많은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금리 인상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CPI 둔화 기대. CPI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오늘 저녁. 자, 미증시는 일제히 상승을 했다. 다우가 0.93% 상승. 자, 이게 왜 그러냐? CPI 지수가 3%대 초반이 나올 거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5월이 4%였는데 3.1%라면 꽤 많이 CPI 지수가 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증시가 폭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폭등을 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그러니까 CPI 지수는 결국 좋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가장 높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3.1%. 그리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의 경우 한 5%를 예상하고 있는데 저는 4.9%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 어떻게 될 것인가? 보시면 벌써 힘 빠진 리오프닝 효과, 중국,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지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하지만 이게 일본식 장기 불황에 빠진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사가 그런 거지. 이거는 저는 이제 동의할 수가 없거든요. 이 중국이 리오프닝 정책을 이제 피면서 리오프닝이 되면서 이제 코로나 끝나고 이제 중국은 경기가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침체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생각보다 둔화되고 있어요. 투자야 금리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끼치겠지만 소비 같은 경우가 일단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라는 그런 시그널이 되고요. 이게 경기 침체는 거의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경기 침체가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제외하고 지금 미국은 사실 본인들이 그렇게 강달러 정책도 피고 하니까 경기가 오히려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걸 냅두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죠.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렇게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 한국 역시 마찬가지죠.
한국도 사실상 경기 침체에 온 거죠, 지금 이미. 그죠? 이게 첫 해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증시가 과연 오를 수 있겠는가? 그거는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이게 어 결국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증시에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즉, 이제 내년을 반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든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분명히 경기 침체를 반영을 하게 돼 있다. 증시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CPI 지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증시가 오히려 오를 수도 있겠지만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 솔직히 저는 9대1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꼭 참고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옐런하고 이제 옐런이 그 중국으로 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습니다. 양측에 어떤 입장이 전혀 교집합이 있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결국에 미국은 중국 때릴 거야. 근데 너네 내 말 잘 듣고 좀 타협 좀 하면 우리 괜찮아 라고 중국한테 얘기했지만 중국도 자기의 주장을 끝까지 하면서 결국 미중 간의 마찰이 계속 될 거라는 것을 예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죠? 이 할머니가 간다고 해서 크게 해결이 될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이제 결국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 행정부가 몇 주 내에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터 분야 등에서 중국의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건 뭐 확실한 거죠. 결국에 미국이 중국이 이렇게 때리게 되면 중국도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미중 갈등이 계속 벌어지고 이것들은 증시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전에도 악재에 대해서 이미 쭉 다루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악재 말고도 악재가 너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증시가 계속 오르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또 부동산 PF 내관 터질라 새마을금고 탓에 제2금융권 긴장. 이게 왜 이런 뉴스들이 나올 수 있고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금융권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PF 문제가 은행과 얽혀 있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새마을금고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꽤 믿을 만한 그런 은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마을금고가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러면 다른 저축은행들은 어떨까요? 100%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더 있으면 더 있지, 덜 있진 않아요. 비리도 있을 거고, 뭐 돈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하셔서, 이것이 증시에 진짜 큰 악재가 될 수 있겠구나. 이것들을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새마을금고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추가적인 은행의 문제가 불거지고, 은행이 파산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왜? 미국은 고금리 정책을 계속 펼 거기 때문에 그 고금리에 대한 부작용이 앞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증시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자, 나스닥 한번 차트 볼게요. 나스닥이 근데 조금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일봉 차트인데. 근데 자꾸 짜증나게 이게 위로 올라가려고 이게 지금 에너지를 좀 소화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근데 이게 그래도 여기 매물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거 한 번에 뚫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단기적인 차트로는 여기서 지금 위로 뽑아 먹으려고 지금 모색하는 그런 느낌인데 저는 당연히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나스닥이 큰 조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나스닥이 이렇게 쭉 빠져서 대공황이 온다. 자, 이 일은 일어나기가 매우 힘들다. 지금까지 봤을 때 추가적으로 나스닥이 이렇게 해서 뚝 떨어져서 공황이 당장 발생하려면
뭔가 큰 악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악재들, 뭐 상업용 부동산 문제, 응? 이런 거 가지고 이게 갑자기 전저점을 이탈하고 대공황이 온다. 이거는 너무 가는 거다. 이렇게 주식하시면 큰일 난다. 여러분들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만 머릿속으로 플랜을 짜셔야 돼요. 너무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시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많이 펼치시는 만큼 주가도 지멋대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아요. 주가도 저 멀리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뭐 폭삭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해서 갑자기 막 여기서 인버스 때려받고 막 여기서 그러면 주가는 저기 천정 뚫고 올라간다고 우주 끝까지 아시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청산당하고 깡통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좋지 않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오면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아니면 분할 매수하거나 아시겠죠? 자,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은 나스닥보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게 상승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 매물은 코스닥 그 나스닥보다 더 깊어요. 더 이게 매물이 두껍고 이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예, 코스닥의 경우는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나스닥이 혹시라도 생각보다 덜 내리고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내리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제가 분석이 끝났고 이미 저는 전기 배터리 관련주 즉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다 버블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버블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자의 가치가 당분간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제가 얘기한 부분들이 경기 침체의 이슈가 증시를 집어삼키게 되면 실제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2차 전지들의 수요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시에, 그 주가에. 그렇게 되면 지금의 가격에서 많이 폭락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버블이기 때문에 폭락을 할 때 꽤 많이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결국에 코스닥은 내릴 것이다. 여러분, 에코프로와 금양이 더 갈 거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겠지만 저는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더 갈 확률은 10%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그 10%도 안 되는 확률에 걸지 않는 거죠. 제가 틀리더라도. 여러분 주식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맹목적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맹목적으로 대공황이 오니까 모든 것이 다 망할 것이다 라고 그런 관점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언젠가 큰 후회를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원유를 보겠습니다. 원유는 뭐 볼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위로 지금 튀고 있죠. 자,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지더라도 원유 가격은 이 가격대를 유지하거나 소폭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우디와 러시아가 결국 미국과 반대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또 오펙이 그렇게 단합을 해서 사실 오펙의 회원국 중에 중동 지방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중동이 미국하고 이미 멀어졌고, 예? 중동이 미국하고 멀어졌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러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역시 증시가 더 오르는 데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이것은 유가가 혹시라도 여기서 폭등을 하게 된다면 혹시라도 그것은 스태그플레이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번에 3.1%가 되더라도 결국에 연준이 목표하는 건 2%인데 그 2%에 도달하기 위해선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대공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 결국에 경제 침체는 사실상 100%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증시를 접근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일들도 경제 침체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CPI 지수가 발표 난 후에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증시가 어떻게 될지는 일단은 우리가 밑장을 까봐야 알게 되겠죠. 뒤집어봐야 알아요. 오늘 CPI 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내일 증시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